대단원 학습평가 집합과 명대단원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명확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명확한 조건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원소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3번은 집합이 아니에요. 5보다 큰 자연수 1번, 6, 7, 8, 9, 10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A, B형인 사람, 그 다음에 제곱해서 9가 되는 유리수 전부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조건을 보시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런 조건이 있네요. 자,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것은 두 집합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각각의 원소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원소는 1, A-1, 5, A집합의 원소 이렇게 3개 있고요. 자, B집합의 원소는 B 플러스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5는 이미 둘이 같은 게 생겼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건 1하고 6이 같아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하고 B 플러스 3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있겠죠. A-1하고 6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A라는 집합의 원소랑 B라는 집합의 원소가 구성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A 값은 A-1이랑 그 다음에 6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다? 7이다. 그 다음에 B는 B 플러스 3하고 1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원소 전부 다 같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두 집합 AB가 A는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369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B 이런 순서로 집합 포함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X를 전부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라는 집합에는 이 X라는 집합에는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6, 9 이렇게 이제 최대 4개의 원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을 반드시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1하고 6하고 9는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3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쵸?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3을 제외하고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 1, 3,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3, 9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반드시 포함하고 두 개의 원소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1, 3, 6 1, 3, 9. 그 다음에 3, 6, 9.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개의 원소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집합 X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3이 들어가는 거 반드시 들어가고 1, 6, 9는 들어갈 수가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찾느냐. 만약에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 개수를 세보니까 몇 개 있습니까? 8개 집합이 있겠지요. 자, 이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1이랑 3이랑 6이랑 9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자, 3은 지금 반드시 포함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세줄 때 어떻게 되냐? 집합을 찾을 때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3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6이라는 원소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9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그 다음에 3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6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9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다 곱해주면 8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포함하는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원소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이용해서 바로 전체 가능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줄 수가 있다.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둘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학생 45명 중에서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8명,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3명이다. 공포 영화와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일 때, 자, X의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 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집합으로 생각하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먼저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무슨 집합이 되겠다? 전체 집합이 되겠지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5개가 되겠네요. 맞아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5개. 자, 그 다음에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있네요.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집합이 될 거고, 이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28이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또 찾을 수 있겠죠.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집합 B라고 표현한다면, 자, 집합 B의 원소는 23개가 되겠죠. 자, 요거 3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포 영화와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이에요. 자, 공포 영화랑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한 건 당연히 A랑 B의 교집합이겠죠. 구해야 하는 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과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보다도 작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집합은 A랑 B에 포함되니까 원소의 개수도 작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N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A의 원소의 개수인 28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또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인 23보다 작아야 하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23보다는 작아야겠지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최대값을 구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합집합 생각할 거예요. 합집합. 자, 합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단 작아야 되겠죠. A랑 B를 합집합해도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걸 뺍니다. 그쵸? 그러면 개수를 써보면 NA는 28이고요. NB는 23이고요.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4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교집합 뒤로 넘기면, 우변으로 넘기면 원소의 개수가 총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23이고요. 최소값은 6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집합, 그 다음에 A, B라는 집합을 여러분들이 잡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전체 집합 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거를 골라라. 자, 1, 2, 3, 4, 5번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조금 더 쉽게 선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지요. 자, A가 B에 포함되므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건 A 합집합 B는 B고요. A 교집합 B는 A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되므로 거꾸로 여집합하면 반대로 포함관계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쉬운 거 4개 없애고 나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지요. 자, 실제로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실제로는 누구랑 똑같아요? 요만큼이죠. A 합집합 B는 B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는 B의 여집합인데 A의 여집합이랑 물론 같을 수 있겠죠. A랑 B랑 같다 하면 같을 수는 있지만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번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조금 변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는 게 좋겠죠. 자, A 차집합 B는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C가 뒤에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괄호 안에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씁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C. 자, 이렇게 분배 법칙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옮겨서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C랑 합집합하니까 이만큼까지 뒷부분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랑 교집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지워집니까? 공통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겠죠. 아, 그러면 핑크색이랑 일치하지 않으니 1번은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1번이 아니라는 거 체크했습니다. 자, 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합집합, B 차집합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 차집합 C는 여러분들이 바로 색칠할 수 있겠죠. 요렇게. 맞아요? B에서 C가 같이 있는 부분을 빼면 되니까. 자,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합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한 다음에 B랑 C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색칠이 가능할 거고, A랑 합집합하니까 A 부분까지 다 칠해지면 마찬가지로 핑크색 부분만 칠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2번도 안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B 합집합 C에서 A를 뺍니다. 자, 차집합 개념을 생각을 하면요. B 합집합 C에서 A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없애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맞죠? 그럼 B 합집합 C의 차집합 A는 이렇게 파란색 색칠에 붙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됐죠? 자, 4번 볼게요. 4번은 A 교집합 B랑 합집합 A 교집합 C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A 교집합 B를 칠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도 칠해요. 합집합이니까 둘 다 칠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분홍색과 일치하지 않으니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일 텐데 실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A 합집합 B 차집합 A 차집합 C입니다. 보기만 해도 복잡해요. 그쵸? 일단 뒤에 있는 거 차집합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바꿔요. 차집합이 어때요? 교집합하고 뒤에 거 여집합 해주면 되니까 자, 교집합하고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드모르간 법칙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쵸? 자,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요. A 여집합 합집합 C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럼 이걸 직접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 A 합집합 B는 이만큼 주황색으로 칠해지겠죠. 자, A 합집합 B.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A 여집합이랑 C를 합집합해 볼게요. A 여집합이랑 자, A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C를 합집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교집합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칠해져 있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같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분홍색 부분과 똑같은 영역이 색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실제로 영역을 색칠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서 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이고요. A랑 B의 원소가 주어져 있으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를 다 찾아보아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를 어떤 집합인지 한번 구해 볼 거고요. 일단 여집합이 괄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써야 하는 건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A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해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B의 여집합 찾으면 되겠네요. A는 2, 4, 5인 거 주어져 있고요.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B에 있는 걸 안 쓰면 되니까 2, 4, 6, 7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겠네요. 그럼 2개 합집합하면 다 쓰면 되죠. 2, 4, 5, 6, 7입니다.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니까 전부 다 더했을 때 24가 나오겠네요. 2, 4, 5, 6, 7 전부 다 더하면 24입니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서 집합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 후에 원소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x는 3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참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기호로는 화살표 2개짜리 써서 표현하고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x는 3이기 때문에 원소가 3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3이라는 원소가 조건 q도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3을 x세제곱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참이 되어야 하니까 이때 k의 값은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값이 뒤의 조건도 만족시켜 주어야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겠죠. 나 P면 Q이다가 화살표 2개짜리니까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나 P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자,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4번입니다. P의 여집합과 Q를 합집합하면 Q가 되고요. 나머지는 일단 1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P의 여집합과 Q의 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거꾸로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P랑 Q의 관계 또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버리면 P의 여집합과 Q의 공통인 부분이 사라지니까 P라는 집합이 아니고 공집합이 되겠죠. P의 여집합에서 Q의 원소를 다 빼버리면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P의 여집합하고 P와 Q의 여집합. 자, 오른쪽에 써놓은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P가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하면 Q의 여집합이라서 3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1번부터 5번 중에 맞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xy가 실수일 때 다음 보기 중 x는 y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x는 y는 0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x, y가 둘 다 0일 때만 성립하는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x는 0이고 y는 0이어야지만 성립하는 거. 자, 요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왜?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지금 기억 조건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면 x 플러스 y가 0인데 x는 0이고 y는 0이라는 얘기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이 안 된다는 거 잘 알 수가 있고요. 디귿과 리을은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하겠지요. 자, x제곱하고 y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는 0, y는 0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절대값도 똑같죠.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y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0, y는 0이어야지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맞는 말입니다.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려면 무조건 x는 0, y는 0이어야 하기 때문에 되는 건 디귿과 리을 두 개가 있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의 조건이 이루는 진리집합이 같은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0이고 y는 0인 거를 항상 만족시켜 줘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집합했더니 전체 집합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 되도록 하는 집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즉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고민을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걸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영상 보시고요. 이렇게 P가 Q에 포함되게끔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P의 여집합이랑 Q랑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택치를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P의 여집합은 칠해지는 게 3번 빼고니까 1번과 2번에 칠해지고요. Q는 2번과 3번 영역에 칠해지니까 둘이 합치면 1, 2, 3번에 다 칠해져서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P가 Q에 포함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랑 Q랑 다른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고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였는데 P가 Q에 포함되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나타낸답니다. 자,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처음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자, x 봐. x는 2의 배수. 이렇게 되고요.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0까지 중에서 2의 배수를 써라 라는 얘기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2, 4, 6, 8, 10 해서 100까지 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3의 배수 집합은 3, 6, 9, 12 이렇게 갈 거고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 생각이 될 겁니다. 일단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A3이랑 A4를 합집합해라.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건데 여러분들 합집합은 또는이죠. 또는. 그래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전부 다 쓰는 겁니다.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전부 다 쓰니까 3, 6, 9, 12도 쓰고요. 4, 8, 12도 씁니다. 그걸 일일이 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뺍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A3이랑 A4를 교집합한 게 뭐냐? 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기 때문에 교집합은 3의 배수이고 4의 배수인 거. 그러면 몇의 배수예요? 12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12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3과 A4의 교집합은 A12가 되겠지요. 자, 그럼 100까지 3의 배수의 개수는 바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100을 3으로 나누면 33개가 있겠지요. 맞죠? 그래서 33개 있고요. 4의 배수는 이렇게 해서 25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의 배수는 100을 12로 나누면 되니까 8 하면은 8 곱하면 96이라서 나머지가 4니까 총 8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3 합집합 A4는 둘이 더하면 58이니까 8을 빼서 총 50개가 있겠습니다. 자,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건 총 50개가 있다. 이렇게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2 교집합, A3 합집합, A4. 자, 이걸 그냥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쵸? A3과 A4 합집합한 거 50개를 A2랑 그냥 교집합해버리면 조금 어려우니까 집합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랑 A3 교집합한 거 합집합 A2랑 그 다음에 A4 교집합한 거. 자, 요렇게 이제 분배 법칙으로 집합을 바꿔줄 수 있고요. A2랑 A3 교집합한 거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니까 6의 배수이고요. 그 다음에 A2랑 A4 교집합한 거는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니까 A4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이용하면 어떤 집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건 A4와 A6의 합집합입니다. 그쵸? 그럼 얘는 A4 플러스 A6 원소의 개수에다가 빼기 뭘 하면 돼요? A4
교집합 A6. 자,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찾고요. 일단 앞에는 그대로 써볼게요. A4 더하기 A6. 문제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4 교집합 A6인데요. 교집합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자, A3하고 A4 교집합 했을 때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니까 1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2랑 A3 했을 때는 A6이 나왔고요. A2랑 A4 했을 때는 A4가 나왔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 2와 4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A4랑 A6 교집합한 거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 A12와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는 건 12의 배수겠지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이렇게 4의 배수, 6의 배수 빼기 1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4의 배수는 위에서 구한 거 25개,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안 구했으니까 나눠봐야 되겠죠. 100 나누기 6을 하면 6이는 6, 6에 36 해서 16개, 12의 배수는 아까 구했으니까 8개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빼주면 총 몇 개가 나온다? 3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3 합집합 A4의 원소의 개수는 50개. 두 번째 나와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3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AK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 원소는 2, 3, 4, 5, 6, 7이네요. U의 부분집합 A, B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써놨네요. 3개. 자, 집합 B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의 원소는 2, 3, 6이라는 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합집합했더니 전체 집합이 되면 A에 속해 있지 않은 원소들이 B에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전체 집합이 됩니다. 합집합하면. 그러면 A에 있지 않은 4라는 원소와 5라는 원소와 7이라는 원소는 무조건 B에 들어가 있어야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 3, 6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볼 거는 세 번째 조건 A 교집합 A 차집합 B가 A더라.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A 차집합 B가 A더라. 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교집합이 2개 있으니까 결합법칙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결합법칙을 쓰고 나니까 A랑 A 교집합하면 당연히 A죠.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A라는 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B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2, 3, 6이 B의 여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B의 원소는 될 수가 없지요. 그럼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2, 3, 4, 5, 6, 7인데 이것들이 B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찾았으니까 집합 B는 들어가는 것만 쓰면 4, 5,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전체 집합의 원소들이 B라는 집합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집합 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 A, 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해설지를 보시면 서술형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전체 집합을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0이니까 옆에다가 이제 괄호로 80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의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집합도 있고요. B라는 집합도 있고요. 근데 A의 원소의 개수는 50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33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수를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9개니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에 29개의 원소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 전체에는 50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 교집합에는 21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29개, 21개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영역에는 B의 전체 33개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12개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바깥쪽 부분이니까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총 4개의 영역에서 V 표시한 걸 구하려면 나머지들을 전부 다 더해서 빼주면 이제 뭐가 된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8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8입니다. 이렇게 밖에 18개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PQR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자, 그렇게 되는 정수의 최대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1번. 자,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P집합이 Q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진리집합을 먼저 찾으셔야 되겠지요.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P라는 조건은 1부터 8까지 X값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 Q는 X값의 범위가 A-2보다 크다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수직선 위에 표현해서 부등식이기 때문에 P가 Q에 포함되려면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P는 자 1부터 8까지니까 정해져 있어서 색칠하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쉬우니까 먼저 표현할게요. 이게 P집합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Q는 A-2보다 크다인데요. 범위가 P를 포함하려면 당연히 A-2가 이렇게 있어서 Q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a-2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등호가 들어가면 x가 1일 때 p는 포함이 되지만 q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즉 a-2가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 값의 범위는 3보다 작다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정수 a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3보다 작은 거 정수 최대값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명제가 참일 때 부등식에서 정수의 최대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명제 P면 R이다가 거짓이래요, 이번엔. 명제 P면 R이다가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P라는 진리집합이 R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거짓일 때지요. 그러면 이때는 일단 P는 아까 쓴 대로 그대로 써볼게요. X 원소가 1부터 8까지. 그 다음에 이제 R 원소는 집합 R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죠. X가 B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번엔 집합 P가 R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그때의 상황을 수직선 위에다가 그려보면 일단 P는 찾을 수 있으니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니까 P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R이 그려져야지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면 B 플러스 3이 8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번엔 B 플러스 3과 8이 같더라도 8이 지금 P라는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만 R이라는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3이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때는 B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서 정수 B의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명제가 참일 때 거짓일 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A 값의 범위랑 B 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찾아주실 수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6번 풀어볼게요.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다의 부정이 참일 때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자, 명제의 부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명제가 뭐다? 참이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여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주어진 좌변에 있는 2차식이 이 2차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판별식을 D라고 하면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 4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상수 a의 최소값은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명제의 부정에서 어떤이나 모든이 들어간다면 어떤은 모든으로,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부등호 방향 바꾸고 등호도 뗐다 붙였다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